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무더위가 한풀 꺾인 오늘 밤입니다. 저 창문도 좀 확 열어놓고 오늘은 약간 텁텁한 이 여름이 되어가는 그 여름이죠. 뭐 여름밤의 공기를 느끼면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와이파랑새님 조금 전에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소곡향기님께서도 조금 전에 들어오셨어요. 11시가 되면서 쫙 들어오시네요. 아, 페어우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김일한님께서도 동지분들께 어, 인사를 전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네시조니님, 네, 파란 하트 오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재준님, 네. 이쪽으로 넘어올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 채팅창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존 케이지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님 들어오셨고요. 네. 생업이 바쁘신 것이 저는 더 반갑습니다. 그 말씀 드리니까. 까망님 어서 오십시오. 조구몽님, 네. 집에 오늘 댁에 조구몽님 댁에 업둥이 반려견 강아지가 들어와서 왜 멘붕이세요? 그 새 식구 들이신 거 아닌가요? 네. 김혜진님, 오늘 경 바지가 근데 그거 CG란다. 무슨 그 뭐라 그러죠? 뭐 그래픽 처리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바지예요? 제가 그걸 조금 전에 봤거든요. 정재준님께서는 항상 저렇게 칭찬을 너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커피나무님, 네. 저도 그 준스톤 소식 들리는데, 뭐, 들어가기 전에 울먹울먹 했던 그 영상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결과는 조금 전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방송을 하다 보면, 속보나 그런 거를 뜰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먼저, 저도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좀 전해주십시오. 김영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로나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쵸, 수님? 네. 그 이상한 부분이 좀 있었죠. 예. 김일하님께서 앞뒤, 네, 그냥 그 설명은 앞뒤 뒤집어.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그 남자 바지는 이게 앞뒤가 분명히 구분이 있잖아요. 뭐 그런 뭐 고무줄 바지처럼 추리닝처럼 입는 게 아니고 양복 바지는 그렇게 입기가 쉽지가 않은데. 피노키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소우주님, 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죠, 페어우스님. 네, 저 자세히 봤더니 벨트도 하고, 예. 근데 원래 그 경통이 바지를 좀 넉넉하게 옷 같은 거를 펑퍼짐하게 입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트럼프처럼 좀 건들건들 막 그러니까 좀 더 건들건들. 조구몽님께서 업둥이라고 관계없는 아이들 빗대 뭐 어쩌든 새 식구 들이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좀 주십시오. 네. 그래도 요즘 막 유기견들 이렇게 많은 거 보면 그래도 대구로 이렇게 새 식구가 간 부분은 축하드릴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네, 조구몽님께서 좀 피곤하신 일이신 거는 분명한 것 같지만요. 네, 이상의 날개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경통은 당뇨뿐만 아니라 근데 그 나이에 술 그렇게 좋아하고 뭐 막 얼리는 거 좋아하면 물론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그 건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나이에 그렇게 술 좋아하고 막 그러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냥. 그래서 저는 좀 그 경통이 좀 건강 상태도 그때 열린공감에서 그 보도했던 화면도 보면 강원도 가서 찍은 것도 보면 걸음걸이도 좀 이상하고 좀 그렇죠. 탐라님도 오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그 뭐 당뇨라든지 통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페이스북에 그 대부분 페이스북 하는 용도가 뭐 같이 그 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는 기사들도 같이 올려요. 예. 제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채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저희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제 페이스북에서 뭐 이상한 글을 막 근데 페이스북에 그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패치인을 다양한 분들 하는데 이분은 제가 보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같은 성이 심씨인 거로 봐서는 저희 그 심씨 쪽에 종친회 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으로나마 온라인으로 인사드렸던 분 같은데 그분께서 정말 그 연세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그 아버님보다도 연세가 좀 더 높으신 분인데 거의 80 넘으신 분대 같은데 막 뭐 요즘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그 윤석열 지지하시는 어르신들이 심기가 매우 불편하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제 페이스북에다가 남기신 글이요. 무지하게 이렇게 공격적인 글을 남기셨어요. 네. 그 제가 다른 자료 올린 게 아니고 그 조중동이 오늘 일시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어떤 뭐 분명히 숨은 뜻이 있어서 그런 기사를 칼럼을 통해서 올렸긴 했다고 생각하지만 일시에 조중동이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글을 올린 거를 정리를 한 기사를 올렸는데 그 밑에다가 그분이 굉장히 막 그 긴 막 그 글로 대충 내용 그거예요. 뭐 니네가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할 수 있느냐 막 그래서 막 길게 막 쓰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 그냥 손절했습니다. 네. 그 아무리 그 심씨 집안의 어른이시고 뭐 그러지만 일단은 뭐 그렇게 좀 인사도 못 드린 분인데 온라인상에서 페이스북으로 맺어진 그 인연인데 그렇게 타인의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분탕질을 그렇게 막 하고 본인 하고 싶은 말을 막 심한 표현을 막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무리 연세 드셔도 그건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 손절 안 하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관계 끊어버렸습니다. 야, 진짜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요즘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셨던 어르신들의 심정이 저러시구나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제대로 삽시다님 어서 오세요. 어제 늦게 일이 끝나셔서 어제 늦게 오셔갖고 예. 짧게밖에 제가 뵙지를 못했어요. 네, 이인어공주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영희님께서 건희가 자기 패션에만 허벌나게 신경 쓰고 구라돌이 경씨가 남편인데 마치 남의 편인 것처럼 신경 안 쓰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신다고. 정말 부부 아니죠. 비즈니스 관계로 맺어진 부부죠. 제가 볼 때는. 예. 진짜 부부면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진을 뭐 만들어내고 있는데 컷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A컷, B컷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정말 이상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단 한 번도 다정하다, 뭐 일반 부부 같다, 뭐 이런 느낌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사진이 정말 어색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예전에 그 방송인지 제 개인 아마 이 앞에 하던 그 채널인 것 같은데 거기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비즈니스 관계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 열린 공감에서 보도했던 아마 그 삼부토건 관련된 것들 내용들이 막 쏟아질 때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 둘은 맞아요. 존 케이지님 말씀처럼 아크로비스타 커플, 예, 그 얘기 막 나올 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두 사람은 그냥 그거구나.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크로비스타라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열린공간 보도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 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김건희 씨가 그 복수의 남성들을 만날 수 있었는지가 저는 뭐 굉장히 좀 그거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아니 뭐 부부가 아니더라도 각별하게 내가 뭐 이렇게 챙겨주는 가까운 사이만
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온 신경을 다 쓰니까 조그만 변화가 있어도 아는데 그걸 모를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애써서 그냥 어느 정도 관계가 유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둘의 관계는 뭐 애인 관계도 아닌 것 같고 친밀감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친밀감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뭐 커플들 사진 많이 찍는데 뭐 노소를 떠나서 연세가 많으신 분대로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그 커플의 사진은 다르잖아요. 그 둘의 케미가 분명히 사진 안에 있다고요. 그게 보이진 않아도. 근데 전혀 뭐 이인호 공주님께서는 혹시 뭐 그런 가설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앞으로 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막 어떤 분들이 2년 지난 것 같다라고 막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 생각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그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의 뉴스를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보고 일단 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도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그 뉴스들이 막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준비를 했고요. 뭐 오늘은 방송에 오늘은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오실 것 같고 얘기거리도 좀 많고 해서 조금 더 준비를 했어요. 몇 시, 12시까지 하게 될지 좀 넘어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젠 딱 12시까지 해갖고 딱 맞게 끝났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네, 나폴리안님께서 조나묵 진짜 짝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폴미님께서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다이어트요? 누구요? 누가 다이어트? 안뛸수요? 안뛸수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오늘 또 준비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분이 뭐 세계적 석학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데, 안철수 씨는 뭐 오늘도 뭐 하나 뉴스거리 큰 거 하나 발사하셨죠. 그래서 제가 냉큼 받아서 여러분들께. 저요? 저 다이어트 근데 이게 지금 얼짱 각도로 계속 찍고 있는데 그게 티가 나요? 제가 지금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티가 나요? 샌드라 초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준님께서 그 안철수 씨 실망이라고. 실망 벌써부터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실망한 지 너무 오래됐고. 네, 내시조니님 딱 이 얼짱 각도는 제가 고수하는 각도입니다. 예. 마음이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늦지 않으셨어요? 저 이제 인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와이파랑새님께서 성공을 기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티가 이렇게 나나요? 제가 요즘 저녁 식사를 안 먹고 있거든요. 제가 그 건강을 좀 챙기는 편이어서 좀 식사를 좀 챙겨서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굴도 크고 뭘 잘 먹어요, 제가. 예. 그래서 뭐 뭐라 그러죠? 그 식성대로 먹으면 제가 체중 조절이 안 돼요. 예. 식성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단식을 합니다. 가끔씩. 예. 그래서 요즘 1일 1식 하고 있어요. 네, 완전히 1일 1식은 아니고요. 1일 1.5식 정도. 네. 여러분들, 와, 눈썰미가 대단하시네. 어떻게 딱 이렇게 아시죠? 네. 들꽃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비가, 양주 지역은 비가 조금 왔어요. 비가. 그래서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니까 조금, 기온이 조금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단순한 다이어트보다는 제가 그 혈압하고 당뇨가 조금 있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가끔씩 체중 조절을 하면 일단 그런 것들이 좋아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건강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실 거예요. 다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체중 조절이 되면 일단 웬만한 병이나 몸에서 나오는 이상 증상들은 조금씩 잡히더라고요. 예. 아이고 나폴리아님 별 말씀을요. 저 체중 조절 중입니다. 제가 그래서 조구목님께서는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정말 예리하시네 다들. 네. 네, 네, 청국장 가루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리하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어, 네, 김영희님 말씀대로 지금 점점 그런 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언론도 약간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중동의 오늘 그러한 약간의 변화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의 변화는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처음 말씀 이제 드리기 직전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채널 많이 보시잖아요. 혹시 신천지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신천지? 유튜브?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처음 봤어요. 신천지 광고하는 거를. 네, 그 MBC에서 방송 나와서 제가 조금 전에 잘라서 또 올린 그 영상도 있었죠. 바로 그 MBC 뉴스를 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그 유튜브 광고가요. 신천지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막 소름 끼쳤어요, 저. 예. 네. 신천지 광고인데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유튜브 광고도 신고 가능해요? 그러면 저 해야겠네. 저는 완전히 그거 충격 먹고 그냥 봤어요. 그냥 입 벌리고 볼 수밖에. 이거 신천지가 유튜브에 광고를 해? 근데 그 분위기가 옛날에 통일교 광고하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화면 속에 느껴지는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그 통일교가 한창 번성할 때 그러한 교세 확장할 때 그러한 모습으로 그 화면을 메꾸고 있었어요. 완전히 네시조니님께서 그 전문 영역입니까? 그쪽에? 여러분들 모르셨군요. 저 오늘 처음 봤어요, 그거. 그 MBC 그 뉴스, 조금 전에 지금 폴미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부 고발자, 그리고 그 전에 뭐 대통령실 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안에서 뭉개고 그냥 갔다 그거 보려고 들어갔는데, 신천지. 그리고 젊은이들, 맞아요. 페아우스님 말씀처럼 막 멀쩡하게 생긴 아이들이 거기서 딱 이렇게 옷 깨끗하게 입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저 소름 끼쳐갖고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여쭤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모르셨군요. 그게 최근에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이 나쁜, 이제 신천지가 저렇게 이제 뻔뻔스럽게 광고를 하네요. 진짜 통일교는 또 해저 터널을 또 이렇게 또 한다고요? 참 이게 좀. 소국향기님, 그러니까 저도 처음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 봐서 네, 그 광고가 스킵이 되죠. 프리미엄으로 보시면. 그런데 저 조금 전에 처음 봐서 지금도 약간 지금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또 뜨면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광고가 신고가 되나? 막 이 생각을 했는데 광고가 신고가 되는군요. 다음부터는 저도 보는 대로 유튜브 많이 볼 때는 또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광고를 좀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잘 드렸네요. 네. 사실 오늘 그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안철수 씨 얘기부터 할까요? 네, 안철수 씨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씨가 오늘 나온 뉴스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안철수 씨가 오늘 뉴스 한 피스 오브 뉴스를 해서 나온 것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자, 전기를 아껴 쓰자,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웃겨가지고, 세계적 석학이고 자기가 뻑하면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뭐 미국에서 무슨 벤처를 해서 뭐를 어떻게 해서 뭐 돈을 얼마를 해서 자기는 뭐 까딱 없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맞아요. 마음이님, 맞아요. 물 같은 걸 펑펑 쓴다고. 전기도 아껴 쓰라고.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렇게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어, 두 번째로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에너지 정책이란 것이 그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아, 에너지를 전기나 물이나 이런 부분을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쪽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더 줄여서 쓰라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정책을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안철수 씨라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세계적 석학이라는 분이 의과대 의대 교수이시기도 하고 의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컴퓨터 공학 박사인지 공학 박사 수준의 뭐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 소위 정말 천재, 거의 이 막 엄청나게 많이 머리가 좋은 분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물 너무 많이 씁니다. 조금씩 쓰십시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뭐 그런 거 갖고 사람 평가하고 싶진 않은데 그분은 조금 말하는 것도 좀 저는 모르겠어요. 머리 진짜 좋은 분들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정이 안 가는 분이에요. 그분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취향이. 예. 그리고 두 번째 안철수 씨에 대한 그 마음이 뭐냐면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관련돼서 안철수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적으로 방역을 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 자기가 의학 박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건 다 과학 방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여러분 아시죠? 지금 코로나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거. 예.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철수 씨가 말했던 과학 방역이 빛을 발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발 잘해서 이 과학 방역 정말 말만 하면 과학 방역 그랬으니까 말만 하면 저 과학 방역이 도대체 뭐지? 그러면 우리 앞에 정은경 청장님인가요? 네, 그분 머리 하얘지도록 그렇게 애쓰시고 그런 분들은 그럼 뭐 주먹구구식으로 쌈치게 갖고 무슨 방역을 했습니까? 그분들도 다 과학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말하는 과학 방역이 뭔지 저는 그 실체가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기 전에 안철수 씨가 그 과학 방역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공식적으로 좀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과학 방역의 성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정말 좀 궁금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안철수 씨라니까 또 과학 그쪽이잖아요. 예. 의학 박사, 컴퓨터 공학의 대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대되는 안철수 씨의 과학 방역입니다. 진짜. 네. 산드라 초이님 쌈치기 전달이 됐나요? 네. 저희 동네에서는 쌈치기라 그랬어요. 어찌니 쌈 이렇게 쌈치기. 근데 그게 지역마다 또 다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예. 저희 동네에서는 쌈치기라 했어요. 쌈치기. 네. 울진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편안하게 귀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요. 네. 박순철님께서 이미 시행 중인 걸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는 대부분 시행 중인 것들을 본인들이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그래서 큰 기대는 없고요. 네, 과학 방역이라 해야 뭘 하겠습니까? 어차피 정은경 청장이 했던 정도 못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정부의 내각 자체, 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꼬라지 보면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냥 검사 출신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군요. 이 정자님께서는 짤짤이라고. 짤짤이. 짤짤이란 용어는 잘 써. 그 짤짤이와 또 다른 거는 다르지 않나요? 저희 동네에서는 또 짤짤이라고도 하기도 했고 쌈치기라고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씨의 앞으로 과학 방역 좀 기대가 되는 뭐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께 처음에 딱 말씀드립니다. 예, 짤짤이라고도 또 많이 하시는군요. 네. 아, 정재신님 박지현 얘기를 또 이렇게 꺼내주시고, 박지현 오늘 또 히트 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박지현이 자기는 그 김남국 의원이 그 박지현이 너가 그렇게 막 나댈 군번이 아니다. 너급 정도가 그렇게 설치되지 마라. 그랬더니 박지현이 곧바로 난 그런 급이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메시지부터는 이제 대놓고 얘기하던데요. 이재명 의원이 대답해달라고. 어디 감히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녀석이 감히 우리 이재명 의원한테 직접 대답을 해달라는 둥. 그 뒤에서 조정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깜냥은 절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자기가 그렇게 당대표 후보로 나가고 무슨 뭐 민주당에 대해서 자기가 비판적인 얘기를 국민의힘과 똑같은 관점의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있으며 정치에 지금 발을 들인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어디 그런 건방진 얘기를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아주 그 친구 이제 그 박지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열받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오면 아유 저거 무시하지 저거 이제 뭐 그냥 그러나 보다. 저건 제정신 아니다. 저도 그래서 제 페북에다가 어제부터는 박지현 그 관련된 뉴스 나오면 그냥 이 친구는 병원을 빨리 가야지.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닌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올리고 있어요. 제대로 삽시다님께서 박지현 검증 MZ 세대 MZ 시민 기자단 모집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 또래 그 젊은 MZ 세대들의 시민 기자단 현재 모집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 또래들이 보는 눈은 또 정확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는 저 한번 엄청 털려서 고생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뭐 아직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뒤에서 커버를 잘 쳐주는지 모르겠는데 뭐 박지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생각하다 보면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생각이 나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 어차피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라서 사람으로 인해서 성패가 정해지긴 하지만 어떻게 그러한 어린 친구에게 이렇게 능욕을 당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들의 얼굴이 뜨거울 정도고 창피할 정도입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 더운 날 열이 막 올라오는 것도 저는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참 이인호 공주님 엄중 낙엽이면 미국 가서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요. 본인이 차기 대통령 된다고 하고 다닌다고. 근데 그거 관련돼서 누구를 고발하고 뭐 이런 뭐 뉴스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 이낙연 씨의 미국 그 생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바가 좀 있습니다. 예. 그 때가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이 좀 있죠. 그 지금 이낙연 씨 주변이요. 예. 그래서 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망을 하는 또 한 구석이 뭐냐면 오늘도 우원식 의원이 자기는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를 할 것 같으면 시대 정신을 보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본인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님께서 저도 탐사 취재.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약간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스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우원식 의원 말씀드리기 전에 탐사 취재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요즘 제 마음 속에 있는 변화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취합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긴 한데 직접 나가서 현장에 가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 인구에 대한 흥미가 많으니까 또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윤석열 지지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제가 산책을 한다든가 어디 운동을 하러 가는 곳에 어르신들이 윤석열을 찍은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이런 인터뷰도 좀 한번 따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냥 여쭤보면 되는 거니까. 네. 이재명 후보 선택하셨던 분들은 그분들대로, 윤석열 현재 대통령을 선택하셨던 분들은 그분대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신 분들도 요즘 실망을 하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심혁 기자님, 심쿵 기자님 오셨네요. 아이고, 오랜만에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 네, 여러분, 심혁 기자님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를 선택했든지, 그 마음이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상당 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이만하지,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우리나라 더 망가졌다, 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실제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저희 지역이든 제가 제 개인적인 일을 보러 어디로 가든 해서 어디 가서 제가 어르신들 한 두세 분이라도 인터뷰 같이, 그냥 핸드폰 갖고 인터뷰라도 이렇게 따서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할 때, 그날 라이브 방송할 때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그건 큰 힘 드는 거 아니니까, 그쵸?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심쿵 기자님 딱 등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다 좋아하시네요. 심쿵 기자님 요즘 패션 감각도 나날이 좋아지시고, 헤어스타일도 훨씬 더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기자님들 요즘 스타일이 더 스타일리시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고양이님, 그놈이 맞아요. 어르신들 갖고 계신 그 삶의 철학이, 그놈이지, 별게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누가 어떻게 되든 그냥 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애끓는 막 답답하게 생각하는 저희 속만 타는 거지, 그분들은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애태우시지 마시라고, 네,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쵸, 순돌림, 그쵸? 같은 것을 보고 느끼는데도 서로 참 달라요. 어떻게 보면. 아마 이 지금 채팅방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동시시청 동접하신 분들이 약 144명, 142명 정도, 140여 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같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에,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들어주시고 하시지만, 저희 집단 내에서도 성향이 또 다 다르죠. 예, 정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왜 저 사람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좀 맞지 않는 의문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네. 얼굴이 우리가 다르게 생긴 것처럼 쌍둥이도 어느 한 구석은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저는 어릴 때 그 쌍둥이 친구들하고도 커보고, 커서도 쌍둥이 이렇게 보고 했는데,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다르다. 예. 같은 우리 진보 진영에 있는 우리 깨시민들의 성향도 조금씩 다르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마 어르신들 이해하시는 것도 좀 편해지시고, 상대방과의 이런 관계를 이해하시는 것도 조금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원식 의원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존재감 없는 그분이 나와서 갑자기 자기는 출마하지 않는다, 이재명 의원은 출마하려면 시대정신을 보여라,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순간적으로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나름 정치인들은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원이라는 분은 대선 때 그 선거 관련돼서 어떤 자리도 맡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애쓴 분이라는 거 저도 알고는 있는데, 현재 이 상황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1도 없었던 그분이 나와서 갑자기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출마를 하라 마라, 시대 정신을 보여라, 나는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나름의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막 분란이 일어난 집단이잖아요. 정치 집단이잖아요. 자기 계파가 다 있어야 되고 최근 어제부터는 친명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계파가 있지도 않는데 친명계 이런 말이 나와서 하여튼 이 언론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꾸 계파를 만들어내서 갈라치기 하는 언론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민주당 내에 있는 계파들의 어떤 그 알력들도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존재감도 그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색깔을 드러내고 본인들의 존재감을 상대방에게 보다 더 자신이 속한 계파 내지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그 계파 쪽에 어필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박주민 의원도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아시죠, 여러분? 박주민 의원은 많은 분들이 박주민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의 어떤 그 지킴이 가이드 정도 요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그동안에 보여온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진 그런 이미지라든지 본인의 그 어떤 포지션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서 당대표를 출마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요.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포함이에요. 예, 당내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색깔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존재감을 올리는구나, 내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이재명 의원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며칠 전까지 아주 격심하게 이낙연 씨 계파로 나눠졌던 사람들이 하는 건 그분들은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하는 거고,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대명이잖아요. 어차피 대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말씀하시는 분들, 본인이 당대표에 선거에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김임학님께서 처음으로 댓글 쓰신다고.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채팅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동석 선생님하고 최동 소장님하고 방송할 때부터 노나라까지 영광입니다. 김임학님,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채팅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그쪽에서 잠시 이제 쉬어가면서 안내 말씀드리면요, 지금 왼쪽 위에, 화면의 왼쪽 위에 있는 요 심경수 TV, 한글로 된, 영어로 된 이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심경수 TV 채널이 아니고요, 한글로 된 저 심경수 TV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채널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채널 혹시라도 구독을 대부분들 다 해주셨는데 해주시지 않으신 분들이 아직 계시면 한글로 된 심경수 TV입니다. 요 영어로 된 심경수 TV 말고요, 한글로 된 심경수 TV 채널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향후에 이사를 가려고 노력을 지금 준비 중이니까요. 과정 중이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된 심경수 TV로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쪽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이브 방송 공지를 여러분들 보시려면 거기 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주희야, 오늘 아니 두일 법사님 여기 오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슈퍼챗 주시면 안 됩니다. 저 당분간 이 채널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방송하시고 에너지도 완전히 떨어지셨을 텐데 심혁 기자님도 오시고 심쿵 기자님 오시고, 아니 김두일 작가님까지 어떻게 어인 일이십니까? 정말 이 조그만 채널에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 야식 드신다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 미디어 비평 준비하시느라고 에너지 다 쏟고, 또 방송하시느라고 남아있는 한 방울까지 다 쏟고, 그리고 야식 맛있게 드시지, 또 어떻게 방송까지 이렇게 와주셨습니까? 아, 참, 여기, 어, 제가, 심혁 기자님하고 허 기자님은 거짓말이십니다. 제 방송 재미없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하는 방송 아닙니다. 법사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아, 야식 천천히 드시고요. 아니, 심쿵 기자님 또, 우리 김두일 작가님 이렇게 오시니까 내가 긴장이 돼갖고, 이 말이 안 떨어지네요. 지금 귀팅 하시던 분들께서 지금 다 채팅창으로 막 들어오시고, 지금 막, 제가 진짜 영광입니다. 이거, 동시 접속자 수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네요. 이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큰 영광인데요. 배틀나루님께서 그 바지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드리는데, 전 그 바지는 좀 그 사진이 그렇게 찍힌 것 같아요. 그렇게 입을 수가 없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아이고, 두일밥사님 방에는요 그렇게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시니까 전 너무 감사드리죠.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식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기자님 오시고 작가님 또 이렇게 오시니까 제가 긴장이 빡 됩니다. 네. 저는 오늘 경통 바지 사진은요, 사실 조금 사진이 그 각도에서 찍혀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바지가, 좀 이렇게 펑퍼짐한 바지를 입으니까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지 않나 싶어요. 예. 폴미님께서는 정장 바지를 고무줄로, 그럴 수도 있네요. 집시 캠퍼님이 오셨네요. 여러분, 지금 들어오셔서 인사해주시는 집시 캠퍼님은요, 3년 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유튜브 막 하시던 분이에요. 집시 캠퍼님께서 열린 공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 찍을 때도 응원해 주셨고, 여러분들께서 인사를 좀 해주시면 참 영광이고, 집시 캠퍼님은요 여성분이시고,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고, 아주 고급진 고퀄의 캠핑 영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캠핑에 관련 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시 캠퍼님 제가 최근엔 못 가봤는데 구독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집시 캠퍼님 영상이 정말 아주 볼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또 여기 또 오셨네요.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제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찾아주시네요. 여러분들께서 집시 캠퍼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바지는 어쨌든 저는 제대로 사진이 그렇게 찍힌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확 뜬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탁 예. 한번 구경 가보십시오. 요 집시 캠퍼님 채널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 구독하실 겁니다. 영상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우원식 의원도 그렇고, 딱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약간 이낙연 계파에 있는 의원들과는 다른 포지션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지금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부끄러운 거 너무 티나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 트리플 A형이잖아요. 대문자로 돼 있는 트리플 A형.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런 거를 제 주변에 저를 아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저 완전히 내성적이고 막 그런 A형이거든요. 예. 근데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많이 나아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 안 가는데, 제가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고 제 과거를 아시는 집시 캠퍼님처럼
저 처음에 완전히 유튜브 처음에 할 때 아무것도 몰라서 막 시작할 때 버벅거리는 모습 아시는 분들이 저렇게 오시면 창피합니다. 예.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집시 캠퍼님이 막 친구해 주셨거든요. 많이 도와주시고. 아,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캠퍼님. 아, 제가 오늘 이거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오늘 저녁에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긴 한데 여러분들 저녁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어차피 준비한 거니까. 지금 3사가 이 조중동 3사가 약속했다는 듯이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약속했다는 듯이 이런 내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저분들이 조중동이 변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 사람들이 변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내치면 내치지 저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절대 포기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2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공들여서 만든 대통령인데 더 이용하고 단물 빼먹어야죠. 그대로 손절을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저렇게 일시에 약속이나 한 듯이 저런 어조에 그것도 톤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비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것 같은 쉴드를 쳐주는 그런 논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뭐냐면 저게 그냥 왜 산불이 막 커질 때 산불을 잡으려고 하면 그 앞에 맞불을 놓잖아요. 작은 불을 놓잖아요. 그런 일면의 접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빠바바방 터지고 있잖아요. 큰 것들이. 그러고 보니까 저들도 살짝 당황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국민들에게 보다 더 큰 불로 퍼지기 전에 잔불로 방향을 잡고 일찍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진화 작전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사람들은 아니죠. 예. 그리고 한쪽에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국정원과 또 국민의힘이 짬짬이가 돼갖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목표로 부지런히 지금 작업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작업의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정당성도 확보하고 본인의 입지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실정을 했기 때문에 실정한 민심으로 대통령이 된 본인의 입지도 다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포트라인에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당연히 언론이 있고요. 조중동을 위시한 언론들이 있겠죠. 네, 종편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뿌리 깊고 오래된 조중동 저 3명의 칼럼니스트의 칼럼이 비슷한 논조로 동시에 저렇게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음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저처럼 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도 저건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나왔던 저 기사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께서도 당황도 하시고 저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저게 뭐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서 잠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결론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제가 우상호 의원이 아침에 여러분들 뉴스공장 들으시나요? 많이 들으시죠? 아침에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제가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속으로 막 욕이 나왔어요. 네, 욕이 나와서 이분이 이런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왜 갑자기 이럴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방송 들으면서 저도 아침에는 못 듣고 오후에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분이 굉장히 일단 오늘 방송 내용에서 한 내용만 놓고 보면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표 중에 한 표를 지역 안배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수도권 편충 최고위원들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해서 그거를 지역 안배를 위해서 보다 공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지역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디자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 확 났었냐면 지금 현재 그 상황이 태평성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처음에 180석을 국민들이 밀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고 하는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예.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 될 리는 없죠. 그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노련한 분이잖아요. 정치인 생활도 되게 오래 했고.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도 느껴지는 이러한 이러한 결론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그거죠. 알면서도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네, 그분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 들었지만 그것을 뉴스공장이라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는 매체에 나와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뭐 지역의 편중을 뭐 균등하게 공정하게 지역적인 치우침 없이 와 지금이 타이타닉호가 그 침몰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그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배가 막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배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뒤쪽에 가고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옆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민주당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저분이 진심인가? 이게 장난치나?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민주시민들이 답답해하는 거를 저렇게 모른 척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당이 지도력이 리더십이 매우 뛰어난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다시 리오거나이즈를 해갖고 다시 이렇게 팀업을 해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비틀비틀거릴 때 주먹을 원펀치, 투펀치, 쓰리펀치, 카운터블로를 막 날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태평성대인 것 마냥 지역에 안배를 한다. 그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여기에는 어떤 음모가 있구나. 이거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구나.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민주당에는 잘못을 하지 않은 그 국민의힘 혹은 대한민국의 검사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이 민주당에 몇 명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 내에 그런 개파들이 그렇게 막 왕성한 활동을 하고 이재명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갑자기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왜 그러느냐. 결국은 검사들과 짬짬이 국민의힘과 짬짬이라는 결론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분당이 나중에 어차피 5대0이죠. 네. 이재명 당대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지만 그 후에 엄청난 또 풍랑이 불 것 아닙니까? 당내에. 그 과정에서 분당이 되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추스려서 정리를 해서 가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재명 의원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것이고 동시에 지지자들의 열과 성의도 이렇게 느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알고는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진짜 철험회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거기도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당최 색깔을 알 수 없는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당하는 게 뒤통수 맞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하나도 의심이 안 돼. 아까는 박주민 의원도 의심 가더라고요. 박주민 의원도 박주민 의원도 뭐 당대표 출마한다 뭐 이런 뉴스 뜨니까 저분도 그러시나? 뭐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뭐 생각을 해보고 다른 뭐 댓글 내지는 뭐 젠마을에 가서도 보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 가서도 보고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 내용도 보고 댓글 달리는 거 보면서 좀 몇몇 분들은 그래도 뜻을 함께하는 분들도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겨우 조금 진정은 제가 했습니다. 예. 참 힘들었습니다. 예, 오늘도 이 올라오는 기사들 보면 게다가 뭐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닌데 그 무슨 사진 찍어갖고 그 전신 사진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서 청와대에다 넣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보고 저는 웃겨서 진짜 놀랬어요. 예. 그리고 저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한번 가보려고요. 제가 도대체 요즘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일절 얘기가 없어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청와대 가서 몇 명쯤 요즘 관광객들이 청와대 보러 오는지 막 어마어마하게 연간 뭐 어마어마하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온다 막 이래서 홍보를 했는데 과연 청와대가 막 쓰레기도 제대로 안 치우고 여기저기 기물 파손되고 그 문화재급의 그 경내에 있는 청와대 안에 있는 이것저것들이 막 망가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그 청와대 혹시 최근에 청와대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그 등신대 맞아요. 등신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청와대 한번 가서 한번 이렇게 스케치를 간단하게 스케치라도 한번 해서 한번 갔다 와볼까? 이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 일절 그쪽에 뭐 내용이 없어서 사도 뭐 희한한 그런 뉴스들이 요즘 하여튼 많았습니다. 네, 그런 등신대 맞아요.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명칭이죠. 그게 원래 등신대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원래 명칭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다양한 조만간 제가 조금 시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신청하는 거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데 신청하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잘. 예, 아까 해보니까 그래서 한번 가서 보고 그렇죠. 그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상징이 국격이.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인지 한번 현황을 좀 등신대가 맞아요. 레피리님 오셨군요. 등신대가 원래 맞아요. 정식 명칭이. 그렇군요. 원래가 등신대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의심이 한두 개를 의심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한 가지는 아까 안철수 씨가 전기세 아껴서 써야 된다, 물 펑펑 쓴다, 뭐 전기 아끼자라는 말 나왔을 때 제가 열이 확 받아갖고 생각했던 얘기인데요. 여기도 지금 채팅 창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사회복지에 직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은 요즘처럼 무덥고 할 때는 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몸이 불편하시거나 노약자이신 분들이 쉘터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기온이 너무 높은 곳에서 방치가 이렇게 되면 기절하세요. 예. 그래서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고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온이 너무 춥거나 혹석이나 혹한기에는 지역마다 쉘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왜 아무리 정치가 좋아도 그리고 뭐 기사 같은 뭐 기자들 우리 기대기들한테 기대도 안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니까 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는 이런 혹석이나 혹한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시는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그건 제가 사회복지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이런 지역에 여기 가서 쉬셔라, 피하셔라. 거기 가면 에어컨 시설 돼 있고 기운을 차리실 수 있다. 지금 집에 계시거나 길에서 다니시면 큰일이다. 이런 뭐 방송들이 있고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절 없어요.
전혀 없어. 그리고 전기를 아껴 써라, 물을 너무 펑펑 쓴다, 이런 거를 안철수 씨가 말을 하니까 제가 좀 짜증 나더라고요. 예, 정말. 예, 지역에 다 있죠. 지금 예, 어르신들 계시는 경로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뭐 그 지역에서 전기세 같은 것도 보조를 해서 그 쉘터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다가도 어르신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뭐 라디오, 뭐 TV 방송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죠. 뭐 역사상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도 2명이나 지금 낙마돼서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행정안전부는 지금 권력을 다 틀어쥐기 위해서 그 생각만 골똘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배려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방송을 들으시거나 제 방송을 나중에라도 이렇게 좀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주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잠깐이라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또 그 어르신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그런 메시지가 없지 않나. 맞아요, 김일아님. 그러니까 정부가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처럼 되어 있어 보려고, 저희야 뭐 사실은 정치적인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좀 하고 우리끼리 결집합시다, 지지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의지가 되고 좋은데, 기본적으로 사회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일들, 국민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죠. 네, 그냥 본인들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정부가 좀 정신 차려서 사회복지, 아까 뭐 경제 회의 같은 걸 했는데 거기서도 뭐 사회복지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보니까 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저희도 힘들지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분들,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서는 너무너무 힘든 몇 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요게 조금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어제 기사로 보니까 추경을,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돈을 또 푼다는 거였죠. 그 돈을 또 푼다는 얘기는 일본만큼 막 찍어서 난리 나는 건 아니지만 또 돈을, 지금 인플레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지금 가고 있고 그 초입이라고 하고 이미 들어가 있다고도 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추경을 통해서 돈을 풀려고 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저는 경제를 모르거든요. 경제 너무 어려워서. 예. 근데도 그냥 제가 주소들은 상식만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경제 대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여기는 전문가들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오후 늦게 또 그 경제 대책 회의 하는데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기업 관련자들과 그 SM의 이수만 씨가 또 거기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과 친화적인 경제 대책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회의에는 최소한 학자라든지 그쪽에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 네, 연구자들 정도는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회의는 그분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회의에서는 주로 대부분이 다 기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자격이 되는지도 의심스러운 이수만 씨도 거기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답답해지는 상황이었고, 그 관련된 기사가 나온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현재 빚이 1100조다. 이 빚을, 그러니까 무조건 그 내용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현재 1100조를 이걸 빨리 갚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코로나 이전
때까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 이게 완전히 밑밥 가는 거죠.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무슨 조 단위가 아니고 경 단위의 빚을 지고 있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각국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얼마나 국가가 빚을 다 짊어지느라고 국민들에게 짐을 덜 지게 하고, 국가가 그 짐을 덜 지게 하느라고 국가가 갖고 있는 빚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방했습니까? 그래서 1100조라는 빚을 겨우겨우 버티고, 막판에는 홍남기가 지랄을 해가지고 그 추경도 못하고 집행도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1100조가 우리나라 밑도 끝도 없이 1100조가 빚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와, 우리나라 빚이 1100조야? 그 엄청난 금액이, 와, 정말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전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허리띠 졸라 맵시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허리띠 졸라 맵니까? 그래놓고 하는 말이, 공공기관, 우리가 정부가 앞서겠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공공기관 매각하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그럼 기업들한테 판다는 얘기죠. 다 민영화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를 너무 뻔하게 저렇게 대놓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비용이 올라가도, 그 김어준 공장장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어요. 그 민영화에 대해서. 민영화가 그렇게 좋으면 학원비가 학교 보내는 가격보다 싸야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맞잖아요. 전형적으로 교육이 민영화된 케이스잖아요, 학원이. 그럼 그게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민영화가 국민들의 효율성만 올리는 거고 변화가 없는 거면 학원이 학교보다 비용이 덜 들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민영화는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게다가 국민들에겐 계속 안철수 씨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제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그렇고, 마치 예전에 박정희 시대, 저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혼밥 같은 거, 홍분식 학교에서 막 도시락 검사하고 그랬던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한다. 국가가 위기 상황이다. 1100조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고통을 감내하자, 같이 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거를 보고, 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나. 그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똑똑한데, 해외에 있는 뉴스들, 우리나라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유튜브 매체가 몇 개고, 또 해외에서 우리를 분석하는 자료들이 또 얼마나 되는데, 저렇게 우리를 이념놀이를 통해서 갈라치기를 해놓고, 노인들에게는 좌빨이라는 이 빨간색에 대해서 이 아주 그냥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분들을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지대로 삼기 위해서, 콘크리트 지지를 갖기 위해서 종북놀이를 하고 이념 전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과 북한의 이 아주 그 친북 성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네이밍을 하고, 지금 그 작업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본인들은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는 너무 애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시나리오가 너무 이제 그려지는 거죠. 지금 2달 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2달이 안 됐는데. 그리고 본인들은 다니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지금 보도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지금 각종 수익 사업에 대한 이권을 다 챙기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아까 제대로 삽시다님께서 허 기자님께서 하신다는 그 MG 시민 기자단 모집하는 것처럼 국민들 스스로가 기자가 돼서 이제는 뭐 유튜브 매체 이제 신고하고 보도하고 영상 찍어서 보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외에는 이제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이 마음 먹고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지금 완전히 딴 생각하고 다른 주머니 차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 도어스태핑인가 뭐 그런 거 하면서 기자들이 왜 인사에 대해서 이런 잡음이 계속 나느냐 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들을 보는 태도 보셨습니까? 대선 때 국민 여러분 뭐 저에게 표를 주십시오 할 때 그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몸짓과 얼굴 표정과 눈빛과 거들먹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를 보고 그 영상에 있는 기자들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고, 저는 그 영상을 몇 번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급하지 않아요.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뭐 공석이든 뭐든 급하지 않아요. 관심사가 없어요. 지금 관심은 국정원 휘어잡고, 경찰국 만들어서 휘어잡고, 행안부, 법무부 장관 통해서 그 모든 권력을 다 하고 사정기관화 만들어서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본인 생각이겠죠. 근데 그 꿈을 아직도 꾸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방송을 보니까 본인만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만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여러분 그 뉴스도 보셨나요?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 외환법이 23년인가 21년 만에 외환법이 바뀝니다. 그 외환법이 바뀌는 것이 뭐가 바뀌냐면 사전신고 의무 절차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 사전신고 외환을 밖으로 이렇게 송금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사전신고를 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걸 간소화하는 것보다 그냥 그걸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아마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이 본인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외화 반출을 이제 합법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없어지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외화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주로 대기업들 아니면 정치인들이 다른 마음을 갖고 외화를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만 골고루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환법 역시 20몇 년 만에 이렇게 대기업 친화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심혁 기자님 오랜만에 오시고, 처음으로 우리 일두법사님이 오셔갖고 또 이렇게 또 분위기 탁, 법사님 따고 오시니까 동접자 수가 쫙 올라가던데요. 네. 그리고 또 그간에 못 오셨던 분들께서도 오늘 오랜만에 오셨고, 항상 같이 채팅하면서 저한테 좋은 에너지 주시던 분들 계속 오늘 많이 오셨고, 또 저의 유튜브 오랜 친구분이신 우리 집시 캠퍼님께서도 오늘 처음으로 또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저는 정말 오늘 굉장히 뜻깊고 기분 좋고 순간순간 당황했지만 좀 놀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방송 뜻깊게 해주셔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매일 이렇게 방송하는데도 오셔서 뜻깊은 시간, 뜻깊은 방송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이고, 꽁주님께서는 지금 막 들어오셨네요. 지금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노래를 한 곡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한 그런 노래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노래 딱 들으시면서 요 노래 들려드리면 좀 제가 뵈니까 노래 끝날 때까지는 채팅창에서 안 가시더라고요. 다 노래를 한 10분짜리를 틀어드릴까요? 오늘도 노래를 편안한 조용한 노래 준비했으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무리 인사하시고요. 내일 저녁에 또 11시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